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남경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EU FTA 이행 10년 교육 동향과 시사점입니다. 목차는 먼저 한EU FTA 협정 내용과 국내 대책을 살펴보고 농식품 교육 동향 그리고 특혜 관세 활용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EU FTA 협정 내용 및 국내 대책입니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올해 6월 정확히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한EU FTA 농식품 시장 개방률은 96.3%로 한미 FTA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 시 개방에 민감한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양호에서 제외하였고, 돼지고기는 연차별로 관세 감축, 유제품은 관세 감축 및 TRQ 적용, 오렌지는 계절 관세와 TRQ를 적용하였습니다. 세부 품목별 관세 감축 및 TRQ 변화입니다. 냉동 삼겹살과 냉장 삼겹살 그리고 냉동 닭다리를 보시면 각각 25%, 22.5%, 20%였던 관세율이 10년간 순차적으로 감축되어 2021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오렌지의 경우 우리나라 감귤이 주로 출하되는 9월부터 차년도 2월은 50%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3월에서 8월에 수입되는 오렌지에 대해서만 관세 감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분유, 치즈, 버터와 같은 유제품은 관세 감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설정하는 대신 TRQ 물량이 증량되는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EU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거나 TRQ가 증량되는 등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약 11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EU FTA 투융자 예산은 10조 8천억 원이었으며 그중 약 89%인 9조 7천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EU FTA 국내 보완 대책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6개 사업군, 1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송아지 생산 안정,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시도 가축 방역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EU FTA 체결 현황과 국내 보완 대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한국과 EU의 농식품 교육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의 경우 2011년 7월 1일 발효되면서 이행 1년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이고 이행 10년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수출입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로 표현된 부분이 수입액이며 위쪽에 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우리나라 농식품 전체 수입액에서 EU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EU산 농식품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행 10년차에는 49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증가로 인해 EU산 농식품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평년에 비해 3.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인 돼지고기를 살펴보면 발효 전 국내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115만 톤으로 이 중 12%에 달하는 13만 9천 톤을 EU로부터 수입하였습니다. 이행 10년차에는 돼지고기 총 공급량이 153만 톤으로 발효 전 평년보다 40만 톤가량 증가하였고 이 중 EU산 돼지고기는 18만 6천 톤으로 발효 전보다 5만 톤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치즈의 발효 전 국내 총 공급량은 약 7만 4천 톤이었으며 이 중 6.9%인 5천 톤이 EU로부터 수입되었습니다. 이행 10년차 치즈의 국내 총 공급량은 19만 5천 톤으로 발효 전보다 12만 톤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EU산 치즈 수입량은 10배가량 증가한 5만 1천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농식품의 대EU 수출 동향입니다.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금액은 한EU FTA 이행 7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행 10년차 농식품 수출액은 3억 3천 달러로 이행 6년차 및 7년차 대비 감소하였으나 발효 전 평년보다는 65.7% 증가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팽이버섯과 김치로 팽이버섯은 주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으로 수출되고 김치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팽이버섯은 기존 6.4%의 관세가 FTA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가 되었고 김치는 17.6%의 관세가 무관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EU FTA 발효 후 두 품목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혜 관세 활용률입니다. 특혜 관세 활용률이란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인하된 품목 중 실제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수입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2021년 무관세가 된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U산 돼지고기 총 수입액이 10억 달러이고 이 중 9억 달러는 무관세로 수입되고 1억 달러는 30%의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되었다면 특혜 관세 활용률은 90%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의 관세를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데 원산지 증명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관세 인하 혜택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입 특혜 관세 활용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한EU FTA 이행 1년차 55% 수준이던 수입 특혜 관세 활용률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행 10년 차에는 83.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수입 품목인 돼지고기, 치즈, 포도주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수입 특혜 관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EU산 농식품의 대부분이 FTA 체결로 인해 인하된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출 특혜 관세 활용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 특혜 관세 활용률과 달리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농식품의 대유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수출의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 인하 혜택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주요 수출 품목에서 보셨던 팽이버섯의 경우에만 80% 이상의 수출 특혜 관세 활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시사점입니다. 한EU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교양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행 10년차 EU산 농식품 수입액은 49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32% 증가하였고 수입액 중 가공식품의 비중이 43%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축산물, 임산물 순이었습니다. 이행 10년차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농식품 수출액은 3억 3천만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66%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 수출액 중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일, 채소, 축산물 순이었습니다. 한EU FTA 발효로 대EU 수출액도 증가하였으나 EU산 농식품 수입액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특혜 관세 활용률, 즉 EU는 우리나라로 농식품을 수출할 때 80% 이상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수출 특혜 관세 활용률, 우리나라가 EU로 농식품을 수출할 때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비율은 64%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 특혜 관세 활용률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도 일정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의 간소화 또는 원산지 증명 대행, 일괄 진행 등 수출 특혜 관세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국내 대책이 수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되었다면 이후에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